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지식의 지름길,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볼 주제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진짜 뼛속 깊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쵸. 현대 직장인들의 최대 적이죠. 맞습니다. 바로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불청객, 번아웃입니다. 막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렵고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텅 빈 눈동자의 내 모습이 되게 낯설게 느껴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당신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수많은 분들이 지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야근을 며칠해서 피곤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약간 마치 내 안에 배터리가 0%를 향해 곤두박질 치다 못해 아예 그 전원 장치 자체가 타버린 듯한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전원 장치가 타버렸다. 이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번아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고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자료 스택이 꽤 두껍죠?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의 스택이 되게 다채로워요. 그 정신의학 전문의의 의학 칼럼부터 시작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심리 분석, 학계에서 주목받는 수용 전염치료 논문, 최첨단 XR 확장현실 명상 연구,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사례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네, 정말 광범위하게 모았더라고요. 뻔한 위로나 그냥 힘내라는 식의 조언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진짜 해결책만 추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막 섞어 쓰는 슬럼프랑 번아웃의 경계를 확실히 긋는 겁니다. 이거 진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해서 번아웃이 왔는데도 그저 일시적인 슬럼프려니 하고 자신을 더 채찍질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검토한 탑독 비즈니스의 분석을 보니까 그 차이가 아주 흥미롭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 슬럼프는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동기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던 일에 흥미를 잃거나 평소 안 하던 실수가 잦아지는 일종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일시적 정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도대체 번아웃은 이런 슬럼프랑 기전 자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번아웃은 일시적인 능률 저하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에 짓눌린 나머지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가 말 그대로 완전 고갈되어 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완전 고갈. 네, 다 타버린 재만 남은 상태라는 그 어원 그대로죠. 심리 상담센터 마음소풍에서 제시한 자가진단 항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번아웃이 단순히 일하기 싫다 정도의 투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증상들이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죠. 평소 같으면 뛸 듯이 기뻐했을 직장에서의 칭찬이나 성과 앞에서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아예 감정이 마비되는 거군요. 네, 감정의 스위치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신체적인 통증까지 동반한다는 대목이었어요. 맞아요. 신체적 통증이면요. 저는 그냥 마음의 병인 줄만 알았는데 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가요? 네,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충분히 주말 내내 잠을 자도 피로가 전혀 가시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감기에 시달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요통, 또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일성이 됩니다. 몸이 아예 고장나는 거네요. 심지어 생물학적인 가장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의학 자료들은 밝히고 있어요. 와,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온몸이 아프고 기본적인 욕구마저 사라진다. 이건 그냥 방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네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번아웃이 결코 단순한 의지력의 부족이나 나약한 멘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러면서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신의학신문의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분석한 그 뇌과학적 관점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아웃은 우리 뇌의 핵심 엔진인 도파민 회로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 회로가 물리적으로 망가진 상태예요. 물리적으로요? 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통제 불능 상태로 막 뿜어져 나와서 극도로 불균형해진 명백한 의학적 비상 상태인 셈이죠. 뇌의 보상회로 고장에 호르몬 이상 분비라니. 진짜 내가 나약해서 겪는 일이 아니었네요. 이 지점에서 제가 디어 오피스 컬럼에 등장했던 한 문장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죠? 번아웃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에겐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기에 남은 훈장 같은 흔적이다. 아,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네. 당신이 지금 번아웃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요령 피우지 않고 무언가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명백한 생물학적 증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뇌가 그토록 혹사당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 즉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번아웃이 뇌과학적인 배터리 방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책상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방어선, 구체적인 마이크로 루틴들을 자료에서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팁들이 많았죠.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진정한 휴식의 재정의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말 내내 소파에 파묻혀서 넷플릭스만 정주행하거나 12시간씩 밀린 잠을 자본 적 있으실 겁니다. 다들 그러시죠, 보통. 그런데 이상하게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똑같이 피곤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육체적 피로를 푸는 것과 정서적, 인지적 소진을 회복하는 것을 철저히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아, 인지적 소진요? 네. 우리 몸은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을지 몰라도 화면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영상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는 쉴 새 없이 풀가동 중인 거죠. 쉬는 게 아니었네요. 디어오피스에서는 이 번아웃을 멈추기 위해 인지적 휴식,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능동적인 휴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냥 멍하게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거나 따뜻한 차의 미세한 향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같은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감각에만요? 뇌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보의 입력 채널을 아예 뽑아버려야 진짜 뇌가 쉰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저를 약간 헉하게 만든 충격적인 의학적 팩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수분 이야기죠. 맞아요. 수분과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정신의학신문 데이터를 보니까 체내 수분이 단 2%만 떨어져도 뇌의 에너지 수치와 인지 기능이 무려 20%나 곤두벅질 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바쁘다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는 그 흔한 습관이 사실은 뇌 에너지 배터리를 스스로 박살내는 행위였던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뇌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즉각적으로 저하됩니다. 물을 무조건 마셔야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유지 활동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신체적 팁이 GQ 코리아 칼럼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 그 호흡법이요? 네, 솟구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리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요.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겁니다. 4초 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내쉬기. 맞습니다. 이 호흡법은 폭주하는 교감신경을 억누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의학적 효과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약간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술적이 당장 상사가 내일까지 기획안 엎어서 다시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막 아수라장 같은 사무실 한가운데서 속으로 4초 마시고 7초 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즉각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나요? 그냥 화만 더 나지 않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물론 상사 앞에서 갑자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혹은 탕비실에서 물을 한 잔 따르는 그 1분 동안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아, 장소를 살짝 바꾸는 거군요. 핵심은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외부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신체로 들어오고 나가는 산소의 흐름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뇌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 알람을 끄고 코티솔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자세를 바꾸는 팁도 더할 수 있어요. 어떤 자세죠? 벽에 다리를 올리고 눕거나
고개를 숙여서 거꾸로 서는 역방향 자세를 취하면 중력에 의해 혈류가 뇌로 쏟아지면서 신선한 산소가 강제 공급돼서 뇌가 물리적으로 리프레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아, 뇌에 나 아직 통제력 잃지 않았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어떤 생물학적 스위치군요.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GQ 자료에서 환경적인 세팅도 언급했잖아요. 네, 소리에 관한 거였죠. 빗소리나 백색 소음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진 자연의 소리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알파파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내용이요. 이것도 일하다가 이어폰으로 충분히 적용해 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죠. 그런데 신체와 환경을 이렇게 조율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덫을 치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덫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 정보 블로그 위드 HS와 또 여러 심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번아웃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아, 완벽주의. 이거 진짜 피곤하죠? 모든 업무를 100점 만점으로 해내려는 그 강박이 오히려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연료가 되는 거죠. 업무의 목표치를 과감히 80점으로 낮추고 나머지 20점의 에너지는 나를 위해 남겨두는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기서 또 딴지 한번 걸겠습니다. 목표치를 80점으로 낮춘다. 현실 직장에서 80점짜리 결과물 내놓으면 당장 인사평가 박살나고 도태되지 않나요? 경제학의 파레토 법칙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요. 성과의 80%를 달성하는 데는 내 에너지의 20%만 들어가지만 남은 20%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채워서 100점을 만들기 위해 내 에너지의 80%가 쓰입니다. 아, 드리는 인풋의 효율이 확 떨어지는 구간이네요. 직장 업무의 대부분은 학력고사 만점 받기가 아니거든요. 기한 내 적절한 퀄리티로 완성하는 게 핵심이죠.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훈련으로 포모도로 기법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포모도로 기법, 그 25분이라고 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5분간 고도로 집중하고 100점이 안 되었더라도 과감히 멈추고 5분은 반드시 쉬는 사이클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 5분의 휴식 시간에 아까 말한 4-7-8 호흡이나 백색 소음 듣기를 결합하면 완벽한 마이크로 루틴이 완성되죠. 100점을 향한 그 맹목적인 질주를 의도적으로 딱 끊어내는 거군요. 심지어 일주일에 하루쯤은 달력에 아예 열심히 하지 않는 날이라고 박아두고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장기적인 번아웃을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통찰도 진짜 무릎을 탁 쉬게 만들더라고요. 자, 개인의 일상 루틴을 이렇게 세팅했다면 이제 심리학과 최첨단 기술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완벽주의 같은 인지적 오류들을 학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요?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보면요. 수용전념 치료, ACT와 탈중심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수용전념 치료, ACT라. 용어가 벌써부터 좀 학술적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먼저 이 ACT가 뭔지 간략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이 수용전념 치료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막 없애려 싸우는 대신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현재의 삶에 전념하게 만드는 심리 기법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괴물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쓰는 대신 그냥 조수석에 태운 채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운전대를 잡는 거라고 할까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조수석에 태우는 구체적인 기술이 탈중심화입니다.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약간 심리적 거리를 두는 훈련이죠.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자주 쓰는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탈중심화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나침반처럼 맹신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창문 밖 풍경처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창문 밖 풍경 되게 좋은 비유네요. 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호되게 깨진 후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막 자책의 폭포수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요.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무능하다는 파괴적인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떼어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디적 탈융합입니다. 연구팀은 실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탈중심화 훈련 프로그램을 6주간 실시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번아웃의 정반대 개념인 직무 열애 수치가 눈에 띄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대한 열애가 올랐다고요? 네,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니까 짓눌려 있던 일에 대한 활력과 헌신도가 거꾸로 솟아난 겁니다.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대하는 나의 인지 구조를 아예 재설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리학적 접근도 이렇게 우아한데 저는 이번 자료 더미 속에서 건국대학교 디자인학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최첨단 기술인 XR, 즉 확장 현실을 명상에 접목시켰더라고요. 그 연구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죠. 이게 단순히 바닷가나 숲속 같은 가상현실 영상을 틀어주는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인가요? 연구팀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유형과 생체 데이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명상 경험을 1대1로 커스터마이징하는 SCSG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SCSG요? 그게 무슨 약자인가요? 스트레스, 컬러, 사운드, 그래픽의 약자인데요. 세부 기술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정말 짜릿합니다. 먼저 사운드. 귀로 듣는 소리가 뇌파를 직접 타격합니다. 소리로 뇌파를 조절한다고요? 네. 뇌의 깊은 이환이 절실할 때는 4에서 8Hz의 세타파를, 긴장을 풀 때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때는 8에서 13Hz의 알파파를 강제로 유도하는 바이너럴 비트 주파수를 쏘아줍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VR 헤드셋을 쓰면 기기가 내 스트레스 수치를 읽어내고 물리적으로 제 뇌파를 해킹해서 안정시켜버린다는 건가요? 해킹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소리뿐만이 아니었죠. 네, 시각적 요소 역시 철저히 색채 심리학과 기하학을 따릅니다. 센서가 사용자의 심박수 상승을 감지하면요. 가상 공간 전체의 색조를 심박과 호흡을 진정시키는 파란색과 녹색 위주의 컬러 테라피로 전환합니다. 실시간으로 색이 변하는군요. 더 놀라운 건 그래픽의 형태예요. 인간의 뇌는 날카롭고 각진 형태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시각적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뾰족한 걸 보면 본능적으로 긴장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는 눈앞의 그래픽 입자들이 각진 형태를 버리고요. 둥글고 몽환적인 곡선 형태나 유기체처럼 부드럽게 흐물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변형돼서 사용자의 극적인 이완을 유도하는 겁니다. 와, 뾰족했던 내 마음을 기기가 알아채고 눈앞의 파란색의 둥근 파도들을 부드럽게 넘실거리게 만들어준다. 이건 진짜 당장 우리 사무실 복지에 하나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좀 들겠지만 효과는 확실하겠죠. 기술과 뇌과학이 이토록 정교하게 직장인의 번아웃을 치료하는 시대라니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이 막 매일 478 호흡법을 연습하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창밖 풍경 보듯 탈중심화 명상을 하고 이런 첨단 맞춤형 XR 기기까지 동원해서 내 멘탈을 우주 최고로 단련하면 번아웃은 우리 삶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는 아주 뼈아프고 냉정한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의 루틴과 심리치료는 훌륭한 지혈대이긴 합니다. 지혈대, 임시방편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이 탈중심화 능력을 기르고 뇌파를 조절해도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세 사람 몫의 살인적인 업무량이 쏟아지고 보고서 폰트 크기 하나로 인격 모독을 하는 그 경직된 조직 문화가 1mm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무너지겠죠. 번아웃은 반드시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고군분투는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라는 방탄조끼와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본 중앙일보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적 접근 사례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한화그룹 사례였죠. 네, 하나그룹의 혁신 케이스인데 개인이 알아서 멘탈 챙기라는 식이 아니라 아예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인 방어막을 쳐버린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기업을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승진 시점에 맞춰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1개월 안식월 제도입니다. 승진하면 한 달을 쉬게 해준다고요? 네, 과장이나 차장 등 직급이 바뀌고 역할이 무거워지는, 즉 번아웃이 오기 가장 쉬운 변곡점에서 아예 한 달간 업무에서 직원을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물리적으로 회로를 끊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설계할 시간을 시스템이 그냥 보장해버리는 거죠.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또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유연근무제와 더불어서 팀장급 관리자가 오후 5시에 의무적으로 퇴근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팀장 의무 퇴근이요? 이건 진짜 영리한 접근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 문화에서 사실 상사가 안 가는데 밑에 직원이 저 80% 달성했으니 퇴근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리더를 강제로 집에 보내서 팀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물리적 환경을 톱다운으로 조성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외에도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탄탄했습니다. 핵심 여성 인력으로 구성된 위드팀을 운영하며 포용적 문화를 만들고요. 임산비 지원도 있었죠. 임신 사실을 알리면 회사가 임산부임을 알리는 핑크색 출입증과 각종 맘스 패키지를 즉각 지급합니다. 사내 어린이집이나 모유 차교실 같은 공간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진짜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묵직합니다. 직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책임이 오롯이 직원 개인의 유리 멘탈 탓이 아니라는 선언이거든요. 회사의 책임도 있다는 거군요. 구성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촘촘한 시스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데이터인 셈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뇌세포 끝에서부터 거대한 기업의 구조까지 넘나들며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정말 깊게 파고들었죠. 네, 번아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열정이 식어서 생기는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도파민과 코티솔의 뇌과학적 붕괴, 완벽주의라는 그 끈질긴 인지적 덫, 그리고 쉼표를 허락하지 않는 조직의 구조적 폭력이 거미줄처럼 얽혀 만들어낸 아주 복합적인 증후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 역시 다각도로 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빠도 물 한 잔을 꼭 챙겨 마시고 화장실에서 478 호흡을 하는 1분의 개인 루틴부터 내 감정을 창문 밖 구름처럼 떨어뜨려보는 심리적 탈중심화 훈련, 필요하다면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삶을 보호하는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혁신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방대한 지식들은 결국 고갈된 에너지를 어떻게 막고 다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구의 끝에서 시야를 완전히 비틀어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 번아웃이 단순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생기는 배터리 방전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배터리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진짜 비극은 우리 내면의 배터리 용량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우리를 미친 듯이 갉아먹으며 돌아가고 있는 잘못된 소프트웨어, 즉 내 삶의 목표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이거 정말 폐부를 깊숙이 찌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힘겹게 마치고 나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숨차게 달리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목표와 성취가 정말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당신만의 진짜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인정, 사회적 체면, 그리고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래 깔아놓은 악성 코드인가요? 진짜 내 목표인지 돌아봐야겠네요. 진정한 번아웃의 탈출구는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있는 그 불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도 그리고 울려대는 단체 톡방 알림도 잠시 모두 꺼두시고요. 온전히 나만의 목소리에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내 욕망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당신만의 리듬으로 걷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깊고 진한 지식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번 심층 탐구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